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먼저 가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가야 131번부터 4개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랑 4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야가 출제 빈도수가 낮다는 거죠.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출제 빈도수가 낮은데 특이한 데서 나오면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가야는 빈도수도 낮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결국 내용은 뭐냐면 가야의 연맹 왕국 체제를요. 전기가야 체제와 후기가야 체제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기는 누가 주도합니까? 금강가야가 주도하죠. 자, 그러다가 금강가야가 주도했던 이 체제가 언제 무너지냐면 4세기 말 누구?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금간 체제가 무너지면서 대가야가 주도하는 후기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요거.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하는 건데요. 위치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금강가야의 근간이 되는 것은 김해입니다. 그렇죠? 김해가 여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은 바닷가에 있는 해상 세력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가야가 있는 고령 지역은요. 안쪽이에요. 내륙 세력입니다. 그러니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벼농사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금강가야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예전에 변환시역도 철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으며 반면에 대가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었죠. 고구려 공격의 피해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기가야를 주도할 수 있었고 이들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백제와 신라가 계속 커나가는 상황 속에서 세력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남조와 손을 잡았더라. 교류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가면 고령제에 가면 지산동에요. 예전 가야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대가야 시절 있잖아요. 이 시기 때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이때 당시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버풍왕입니다. 그래서 가야와 신라가 손을 잡았는데요. 버풍은 너무 우스운 게요. 이렇게 결혼 동맹 맺고 난 다음에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야를 공격했어요. 물론 이제 대가야를 공격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 가야 공격해서 결국 금강가야를 버풍왕이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흥왕 시기 되면 대가야를 병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금강가야가 먼저 주도하고 금강가야 먼저 무너지죠. 대가야가 뒤늦게 주도하고 대가야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 하나, 둘, 셋, 넷, 4개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금강가야 마지막 왕이 구의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무너지면서 구의 왕이 신라에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이 신라의 터를 닫게 됩니다. 쌓게 되는데 그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김유신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우륵 같은 경우는요. 대가야 항복하기 전에 신라에 넘어오게 되죠. 가야금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131번 가야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전기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건 이제 후기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가야 토기는 그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토기, 빗살문이다, 민문이 토기다, 검은 간토기다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이 단단한 토기가 일본에 영향을 주죠. 스에키 토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금강가의 마지막 왕인 구의 왕은 신라 버풍왕에게 투항하였다. 금강가의 마지막 왕 구의 왕 맞죠? 그가 버풍왕 시기 때 결국 병합당한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에서 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신라에 점령당하였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진한은 여기죠. 여기는 변환입니다. 이런 건 이제 실수예요. 실수. 5번 신라가 외의 공격을 받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하면서 전기 가야 연맹은 와해되었다. 장수왕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이죠. 자, 132번 다음 밑줄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금강가야 중심의 전기체제죠. 경상도 내륙의 산간 지역에 대규모의 고분이 많이 축조된 것은 고령을 말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금강가야 무너지고 대가야로 넘어간 거. 1번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한 중개무역 금강가야 전기체제. 2번 가야의 맹주가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성된 거 맞죠? 답 2번.
3번 중앙집권 국가로는 끝까지 못 갔습니다. 여전히 6개의 가야가요. 각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려고 했었어요. 각자의 군대, 각자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 4번 백제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지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했다 했는데 백제가 아니라 신라입니다. 5번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 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였다 그랬는데요. 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개 문제 풀어보니까요. 그냥 요 안에서 계속 맴맴 돌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 잘 해두세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삼국의 정치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이들 간에 이제 서로 맞물리는 정치, 같은 시기인가 4세기 안에서 서로 맞물리는 정치들 있죠.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그게요. 고구려 단독, 백제 단독, 신라 단독, 가야 단독 문제에 비해서요. 출제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고대 정치사, 그러니까 삼국 정치와 관련된 절반의 문제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라든지 순서별 문제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부를 했을 때 2단계로 가셔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각 국가 안에서의 업적을 먼저 순서대로 쭉 기억을 하시고요. 2번째는 전체 시기를 서로 간에 엮을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문제가요. 중간이 없어요. 상 아니면 곧바로 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암기 끝내고 나면은요. 몇 세기 어느 왕이 딱딱 돼요. 그러니까 소수명 4세기 말 금방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쉬운 문제들은요. 4세기 1명, 5세기 1명, 6세기, 7세기 1명씩 줘요. 그럼 배열하기 되게 쉽겠죠. 이런 건 막상 이제 문제가 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6세기 안에서 대거 배열하는데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엮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차이는 되게 간단해요. 자, 결국 여러분들 뭐 하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문제 풀어보는 거 좋겠죠. 135번이랑요. 136번은 안 풀게요. 요거는 정말 단순 암기용이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고 실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137번이랑 138번은 같은 시대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그냥 글로서 자료를 제시한 거고 하나는 지도로 제시한 겁니다. 우리는 지도 볼게요. 자, 138번 아래 지도와 같이 삼국의 형세가 전개될 당시의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그랬어요. 자, 지도에서요.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본이가 백제죠. 그러니까 백제 중에서도 화살표가 슝슝슝 날아가는 거 이거는 바로 4세기 근초광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고국 원왕이 백제의 침략으로 전사하였습니다. 근초광이 평양성 공격해서 고국 원왕 전사하게 된 거죠? 맞고요. 백제의 왕권이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시작되었다. 이것도 맞았고. 신라는 외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 광개토 대왕과 내무랑의 관계를 말하죠. 광개토 대왕이 4세기 말 5세기 초반에 걸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근초고왕이 있는 이 4세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4번 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라고 했는데 이때 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었던 신라 왕이 버풍왕이었어요. 6세기인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39와 140도요. 유사한 문제니까요. 140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와 같은 시기의 사건들로 옳게 묶인 것은 지도에서 보이는 건 후연, 거란, 동부여 뭐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고구려 전성기인 5세기를 말하죠. 기억. 백제의 성왕은 이렇습니다. 성왕은 6세기. 니은. 고구려의 장수왕은 중국 남북쪽 모두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장수왕이 잘한 외교 정책 그건 거죠. 같이 양다리 걸치기. 그러니까 니은 동그라미. 디귿. 기본적으로 이제 버풍왕은 6세기니까 전혀 상관도 없죠. 리을. 동성왕. 비계문동에서 지금 개자만 뺐습니다. 비계문동 5세기 왕들인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지금 비계문동 장수왕 넣으셔도 되고요. 거기 139번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4번 보기. 남동부 지역의 가야 세력이 약화되었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새로운 맹주 떠올렸다.
고령의 대가야가 새롭게 떠오른 것은 결국 내무랑 시기랑 관련돼 있으니까 내무랑 시기 같은 경우도 4세기 말 5세기 초반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5세기, 6세기 때는 대가야가 중심되었으니까 그것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4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렵기보다는 조심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삼국시대의 어느 시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6세기, 아니죠. 진흥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5개의 순수비를 세웠다 그랬는데 순수비가 나왔던 것은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4개를 말하죠. 4개의 순수비라고 합니다. 단양적성비는 순수비 안 넣어요. 그래서 4개의 순수비는 어느 시기 때? 진흥왕 시기. 일단 시기적으로 법봉은 틀렸고요. 2번, 신라는 수당 등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 그랬는데 수나라, 당나라가 건국된 것은 이제 6세기 말 주로 이제 7세기 때예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건 그들이 건국된 게 아니라 그들과 이제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흥왕 시기부터 이후 신라가 한강을 쭉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흥왕 시기 지도라고 해서 딱 6세기만 한정시키지 마시고요. 수나라, 당나라 나왔다 해서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다.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142번 갑니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지금 5세기가 나왔고요. 나를 보면 신라가 제일 크니까 6세기입니다. 자, 기억. 가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가 시기 때 나제 동맹 체결되죠.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 체결되는 거 맞고. 자, 나 시기에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랬는데 불교 받아들인 것은 침류왕 시기니까 4세기입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가나 시기를 입증하는 비석이 다수 발견된다. 광개도 대학능비, 중원 고구려비, 단양 적성비를 비롯한 4개의 순수비. 이거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 리을에서 가는 5, 나는 6세기라고 해야 됩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 143번 문제 있잖아요. 그거 잠깐 뛸게요. 143번 문제는 수준이 조금 있어요. 까다롭기 때문에 어디로 뛸 거냐면 147번 쪽 먼저 볼게요. 지금 147, 148, 149 다 같은 문제예요. 네, 같은 문제인데 다 문제가 쉬워요. 일단 147부터 149를 먼저 정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번호 푸시면 됩니다. 자, 147 삼국의 항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백제가 신라를 많이 공격했던 것은 의자왕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 니은,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근초광이 고국원왕 전사시킨 거니까 니은은 여기. 디귿, 신라가 대가를 정복하면서 대가를 정복한 것은 진흥왕 시기죠. 디귿.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라고 했으니까 장수왕이니까 리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쉬운 이유가요. 각 세기별로 다 흩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요. 다 4, 5, 6, 7에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럼 다시 143번. 자, 143번이 어려운 거는요. 한 세기 안에서 막 섞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43번 순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기억.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여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 나왔죠. 일단 기억. 그 다음 니은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성왕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같은 6세기라는 게 문제가 좀 되겠죠. 일단 짚어주시고 디귿 고구려 장수왕은 남양만을 연결하는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연결하는 판도를 넓혔다라고 했으니까 한강 이남 차지한 걸 말하죠. 장수왕 디귿. 자, 리을 대가야가 신라의 아니죠. 금강가야가 신라의 병합되었으니까 금강가야는 법흥왕시기죠. 리을. 맞으면 미음 대가야가 신라의 병합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랑 순서별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억에서 봤더니 북한산을 순행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북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한강이 들어가죠.
한강 지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강 지역 차지하고 난 다음에 대가야를 복속시켰으니까 한강 차지하고 대가야 이렇게 됩니다. 한강, 대가야, 함경도 지역. 한강, 대가야, 함경도 지역.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요. 요 안에서 6세기를 배열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왕 같은 경우는 이 버풍왕과 진흥왕이 다 걸쳐 있어요. 무령왕 같은 경우는 지증왕과 버풍왕이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근데 문제 푸실 때 웬만하시면요. 버풍왕, 성왕, 진흥왕 순서 하시면 돼요. 걸쳐 있긴 한데 주요 업적들은 순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하는 게 거의 다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버풍왕 리을 해주고 성왕 해주고 그러는 진흥왕에서 기역 미음으로 가시는 거죠. 왜냐면 성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신라랑 손잡고 한강 차지했다가 나중에 그 배신으로 인해 성왕이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옮겼고 한강 차지했지만 전사했고 거꾸로 신라 같은 경우는 한강을 독차지하면서 비석을 세우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미음 순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144번. 여러분 이 144번은요. 문제가요. 되게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난이도를 고려해서 일부러 좀 꽈다 싶은데요.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는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기출문제에서요. 보기 1번부터 4번 사이에 한 번쯤 숨어져 있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거는 때려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나나 다른 이제 수험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다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연도 1년, 2년 가지고 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이다 싶으면요. 정말 2개 중에 하나. 언젠간 나왔는데 내가 그 보기를 기억 못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아예 본 적도 없다.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싶으면 다른 학생도 나랑 입장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럴 때는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100점 받아야지만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도요. 90점대로 들어가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때는 요거는 다른 친구들, 다른 이제 수험생들도 그럴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요. 19개 문제 내가 다 맞추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를 갑니다.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했으니까 자, 장수왕.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했다는데 최초로 사용한 연호가 건원이었죠. 이거 버풍왕식이에요. 자, 다가 지금 일단 비어 있고요. 백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였다 그랬는데요. 성왕시기 때 놀이사치계를 파견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놀이사치계 파견되었다. 아니, 라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체적으로 순서가 버풍왕에서부터 성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그러면 나와 라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 중간이에요. 그럼 일단 진흥왕이랑 관련된 거 빼주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리고 그 윗대 훨씬 뒤에 있는 거 빼주시면 되는데 1번 사비성으로 천도한 거는 성왕시기 좀 헷갈리죠. 냅두시고요. 2번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에게 크게 승리를 하였다. 이거 영양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상관없죠. 3번 불교를 공인한 건 버풍왕식인 거예요. 자, 1, 3번 고민 들어가고요. 4번 비유왕과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도 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번 아니면 3번인데요. 정말 이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연호를 처음 사용한 거 있죠. 이게 536년이에요. 나 보기가. 그리고 이제 거기 1번 사비성을 천도한 거 있죠. 그게 538년이에요. 2년 후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3번에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게요. 527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고요. 이걸 1년, 2년 이 관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나 지엽적이어서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건 여전히 버풍왕에서도 성왕 그리고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이거 자체는 유효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45번. 이 문제도 문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결국 복수 정답이 인정된 케이스가 됩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중원 고구려비가 나왔고요. 단양 적성비. 나왔죠. 그럼 중간을 것을 찾아주면 되는데 후연을 격파했다 했으니까 광개토 대왕이 될 것이고요.
20이 담노를 했다면 성왕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니까 요거 동그라미인 거예요. 2번. 3번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공격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수나가 쳐들어왔죠. 살수대첩이 되는 거니까 이건 영양왕. 4번 대가야는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대가야 같은 경우는 지금 광개토대왕의 침략 이후로 대가야가 주도를 하게 되고 결국 대가야가 무너지는 건 진흥왕 때 무너지는 거죠. 그럼 멸망하기 전에 뭔가 중간에 흔들렸겠죠. 그럼 충분히 6세기 때를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된다? 2번과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번을 의도하고 냈으나 4번도 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4번을 이제 오류가 없이 나오려면 대가야가 아니라 이제 금강가야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 문제 오류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6번. 다음은 삼국시대 역사적 사실 순서 배열하세요 그랬는데 또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기억, 을파소를 국상으로 채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그랬으니까 고국 어디 갔습니까? 고국 천황. 고국 천황은 2세기 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빠져 있어요. 니은, 백제는 불교를 수용해서 라고 했으니까 측류와. 디귿, 고구려는 태학을 설립해서 소수리망. 리을,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역사책을 편찬할 때는요. 두 가지예요. 정말 잘라서 기록할 게 많거나 아니면 너무 절박해서 역사책으로 위안을 받으려거나. 잘랐을 때가 이제 전성기 때 나오는 거죠.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는 거.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책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국 통사 같은 책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잘났거나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두 개의 경우입니다. 근데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건 진흥왕 시기 때 전성기가 되는 거죠. 리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귿과 니은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기 디귿에서요. 소수리망에 지금 태학, 율령 나왔죠.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뭐예요?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요. 일단 고구려 먼저 오고 그리고 이제 백제 가거든요.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간 것은 아니나 받아들이는 순서가요. 그게 살짝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 기역, 디귿, 니을, 리을 순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지엽적인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크게 지금 헷갈릴 게 없는 게요. 나머지 보기에서 굳이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150번 쪽입니다. 150번. 자, 시기 순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문제 난이도가 그냥 중간짜리예요. 중간짜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기억해서 고구려의 흥한령 일대 장악을 알고 있어야지만 중간짜리인 거고 이걸 모른다 그럼 갑자기 난이도가 상으로 뛰어버리죠. 앞서 봤었죠. 흥한령 일대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지금까지 딱 2번 나왔다. 9급에서.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 보기로 나왔는데 그때는 그거 몰라도 답 찾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가 2012년도에는 이거 모르면 답 못 찾는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그거예요. 자, 흥한령 일대를 장악했다는 것은 내몽골 지역까지 뻗어 들어갔다. 어디? 장수왕. 자, 그 다음 니은 백제의 사비천도라고 했으니까 성왕. 그 다음에 신라가 마운영비를 건립했다 했으니까 진흥왕. 전기 가야 연맹이 약화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광개토 대왕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순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 삼각편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51번. 다음은 삼국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순서별 문제가 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면지 꺼내가지고요. 한번 이거 써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기억에서 고구려의 불교 태학 율령이 나왔으니까 소수리망. 니은 백제 22부 5부 5방 나왔으니까 성왕 때 체제 다시 개편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니은. 디귿 신라의 육부 행정구역 및 백제와의 혼인동맹을 결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소지왕 때였었죠. 그래서 비유왕은 눌지왕, 동성왕은 소지왕. 낮의 동맹과 혼인동맹 꼭 연결해 주시고요.
리을. 신라의 국호 제정했던 거 지증왕이죠. 기역, 디귿, 리을, 니은.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5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뭐 이거야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적인 거 기억하시면서 서로 크로스 시킬 수 있도록 요 표 자체 기억하기. 가를 봤더니 동성왕은 났어요. 그러니까 동성왕과 소지왕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기억은 여기. 아니죠. 이게 가네요. 나 6월에 수양제가 요동성 남쪽에서 공격하였으나 항복하지 않고 계속 강전을 하였다. 수나라 양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어요.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은 영양왕 시기 때. 그다음에 고구려와 당나라 싸움은 보장왕 시기 때.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6세기 쪽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억, 고구려가 신라를 침입한 외를 격퇴한 건 4세기 말이니까 해당하지 않고, 니은, 백제는 사비로 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6세기 맞죠? 디귿, 고구려는 안희성 싸움에서 라고 했으니까 안희성은 당나라와 싸운 겁니다. 보장왕. 리을,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바꾸고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6세기.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공부가 조금만 되시면은요. 그 어떤 문제도요. 진짜 한두 문제 아니고서는 중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 이 표입니다. 표. 자, 이번에 여러분들 153번 문제부터 출발해서요. 어디까지 가냐면 159번 문제까지 있죠. 요거는 이제 삼국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먼저 153번 쪽 먼저 봅시다. 여러분 그 153번은요. 2013년도 서울시 7급 문제를요. 응용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삼국 통일쯤 요 7세기 쪽 있잖아요. 요쪽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쪽 문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가야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게 가야 같은 게 솔직히 낼 게 없어요. 그 표 딱 하나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거의 나온 게 없지만 우린 별로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삼국 통일쯤 같은 경우는 거리는 되게 많아요. 삼국 통일 순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주요 인물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수나라랑 싸운 거, 당나라랑 싸운 거 나올 거리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안 풀고 가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상 문제 형태로 제가 좀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 내용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문제를 살짝 변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53번에 표가 나왔는데요. 이 표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 왜? 신라가 혼자 한강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진흥왕 이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세기가 되는 겁니다. 7세기. 결국 고립되던 신라는요. 수나라와 손잡죠. 그래서 수나라에던데 뭐라고 합니까? 고구려 공격 좀 해줘. 걸사표 기억나십니까? 군대 움직여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살수대첩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수나라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당나라와 손잡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때 신라 여왕 두 분,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선덕여왕은 당나라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손잡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 같은 경우 아예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거기 1번에서 고구려는 수단과의 전쟁 승리 후 국력이 강화되었다. 이게 2013년도 보기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아니죠.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다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전쟁 너무 오래 하느라고 힘을 많이 빼는 바람에 결국 당나라와 싸워서 이긴 게 645년이에요. 안희성 전투. 근데 668년 멸망하잖아요. 2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력 강화라는 표현 틀렸고요. 2번. 신라가 병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버풍왕 시기인 거죠. 6세기니까 요 시대와는 상관없고요. 7번. 칠지도는 근초광이 일본에 하사한 거니까 4세기. 4번. 의자왕은 신라가 예전 백제 배신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자왕은 왕이 되자마자 계속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당나라와 이제 손잡으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자, 154번 다음 자료와 관계 있는 탐구 주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오원시입니다. 오원시.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도다. 그러니 우중문아 너 전쟁에서 지금 이긴 거라고 생각되면 어서 돌아가. 안 그러면 너 나한테 계략에 빠져들어서 죽을 수 있어. 암시한 겁니다. 자, 이건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할 때 요 시대의 상황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수나라와의 싸움에서는 을지문덕을 기억하시고 당나라와의 싸움에서는 연개소문을 기억해야 되죠.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갈 거냐면 157번, 158번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연일 공격으로 해서 고립되었던 신라가 결국 당나라와 손잡게 되죠. 자, 그 이제 순서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삼국통일은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내려오는 5개의 단계 있죠.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신라에서는 김춘추를 보냅니다. 당나라 태종과 손잡게 돼요.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도요. 그 전에 안성 전투에서 고구려한테 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와 손을 잡고서라도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두 패배 이후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게 되고 그러면서 결성된 이 나당 동맹군이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죠. 백제에서는 계백상군이 나갔습니다만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백제는 오히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부흥운동이 열심히 일어나게 돼요. 이때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신, 도침,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들이 주류성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가 했었으나 4년 만에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요. 대규모 원군을 보내줬죠. 하지만 백강에서 당나라 군대한테 패하면서 백제는 결국 멸망되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 고구려가 멸망한 건 668년. 무너진다. 왜냐? 살수대첩이랑 안성전투 하느라고 그동안 힘 너무 많이 뺀 데다가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더이더라. 하지만 그 이후에 건모장, 고현무, 안승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신라가 말하죠. 야 안승아 네가 보정왕에 서자라며 그렇다면 네가 고구려 계승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신라가 도와줄게. 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계신 거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으나 당나라는요. 웅진도독부 안동도부를 설치하면서 한반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를 상대로 해서 신라는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당 전쟁인데 신라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 군을 도와주는 거죠. 이때 이제 안승을 저기 익산 쪽에 내려오게 합니다. 거기에 보덕국이라는 걸 세워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구려 유민들도 당나라와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서 한반도에 있는 당군을 몰아내려고 했더라. 자, 그래서 실제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요.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 같은 경우는 주요 전투명들이 나와요. 황산벌, 매소성과 기벌포.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요 매소성과 기벌포 있죠.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가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제 문제 137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8번까지 이 문제 2번 푸는 동안에 계속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문제에서도요. 이쪽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단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쪽 자체의 출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비중 자체는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럼 따끈따끈한 문제 2014년도에 나왔던 지방직 구급 문제 15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제동맹 신라의 친당 정책. 원래 여제동맹이란 그 공식적인 명칭 자체는 없어요. 근데 과감하게 막 넣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았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언제?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난 다음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삼국 통일인가 결국 중간에 들어갈 게 이쪽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고구려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요. 계속 부흥운동해요. 30년 동안 부흥운동 이야기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4년 만에 짧게 끝냈지만 고구려는 30년 동안 부흥운동해서 그게 발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번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맞죠? 2번 기벌포에서 기벌포, 포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수군을 격퇴한 거 맞고 당나라는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지배를 하려고 했다. 맞고 4번 신라는 당군을 당항성이 아니라 매소성과 기벌포입니다. 예, 당항성이라고 하면 당나라로 가는 전진 기지였던 요즘 경기도 화성 쪽에 있었던 게 이제 당항성이 되겠거든요. 이 당항성을 점령했던 건 누구냐면요. 백제 의자왕. 예, 신라 보복 차원에서 여기 있었던 대야성이랑 당항성을 빼앗게 됩니다. 자, 158번 가나 시기 탐구활동 그랬어요. 요거 이제 제가 왜 넣냐면 여기 순서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키우셨는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넣습니다. 자, 가는요. 백제 멸망에서 고구려 멸망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 사이. 나는 고구려 멸망에서요. 신라의 삼국통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이 상황이 나가 되겠네요. 1번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라고 했으니까 이건 나랑 관련돼 있죠. 2번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것은요. 안성 전투 그 이전이죠. 당나라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해당하지 않고요. 3번 안동도호부는 당나라가요. 고구려 지역 차지하려고 세웠던 거예요. 외우기 쉽죠. 웅진, 백제, 웅진. 그러니까 이제 이혼되는 거고. 신라 땅은 계림. 신라의 수도를요. 예전 계림 이렇게 불러줬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복신도치.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백제 부흥운동은 짧게 끝냈어요. 짧게. 자, 그러니까 백제 멸망 직후니까 가가 되겠고요. 4번 안시성에서 당나라 싸움 어떻게 막아냈는지 요거는 그 훨씬 이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보다 시대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순서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디 갈 거냐면요. 삼국의 제도 쪽 좀 봅시다. 자, 삼국의 정치제도. 여러분 이건 진짜 막 외워야 되다 보니까 좀 깝깝하죠. 그쵸? 결국 이것도요. 다독입니다. 여러 번 보셔가지고요. 감각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일단 중앙정치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공무원 이제 관리 등급. 여기는 10여 등급. 여기는 16개. 여기는 17개. 우리나라는 9개. 그쵸, 그쵸? 10여 등급, 16개, 17개. 후대로 가면서 더 복잡해졌다 보시면 되겠고, 고구려 수상을 대대로라고 했다가 뒤로 가면 망리지라고 합니다. 백제는 상자평이라고 하고요. 신라는 상대등인데 상대등과 중신은 서로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중신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시중이라고 해서 상대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들이 뽑는 거고 중시 같은 경우는 왕이 임명하는 거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귀족 권한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한다. 바꿔 표현하자면 통일 전에는 주로 이제 귀족의 권한이 좀 강했다가 통일 직후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구역을 보시면은요. 항상 수도를 먼저 나누시고요. 그 다음 지방을 봅니다. 라고 있어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를 5개로 나누고요. 백제도 5개, 신라는 6개로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특히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그 나라를 몇 개 부족이 연합해서 세웠는지 이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고구려
5부족 연맹체죠. 신라 같은 경우는 6개 부족이 연합해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적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부족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삼국이요. 처음에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족장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영역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영역이라는 건 부족별 영역이라고 합시다. 영역도 있고 부족별로요. 별도로 관리들도 데리고 있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점차 뒤로 오면 올수록 후기라기보다는요. 이제 발전되기 시작할수록 부족적 성격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5부, 6부 이런 것들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셨어요? 반면에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왕도 있지만 각 부족이 이제 족장 출신들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함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족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귀족 합의체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귀족 합의체가요. 어찌됐거나 발전 시기까지도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각 족장 출신들이 정치를 합의했던 곳은 어디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라고 하죠. 여기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만약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결도 내렸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점사회의,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기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5개로 나눴고 5개로 나누지만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죠. 그래서 부방주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입에 붙으시려면요. 5부 5방, 6부 5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5부 5방, 6부 5주. 5부 5방, 6부 5주. 자, 이때 이 5부를 이끌던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뭐라냐? 욕살, 방을 이끌던 도지사를 방령, 주를 이끌던 도지사를 군주라고 하고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군주가 총관, 도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거 말고 이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백제는 22개, 22담로, 무령왕대 설치한 거 있죠? 신라는 2소경이 있다가요. 나중에 통일 이후에 5소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특징이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군대 훈련도 같이 시켜야 됩니다. 지방장관이 행정과 군사 모두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게 삼국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160번. 삼국 초기의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심하세요. 초반부 상황을 물어봅니다. 삼국이 보다 중앙 집권화된 상황이 아니라 초반부 상황이에요. 1번. 고구려의 5부나 신라 6부가 중앙의 지배 집단이 되었더라. 되셨어요? 그러니까 연맹체로서의 이제 물론 이제 왕을 추대를 했습니다만 그 연맹체로서 그들의 영향도도 초반에는 좀 있었어요. 2번. 각 부의 귀족들은 각자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더라. 3번. 각 부는 독자적인 대외 교섭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연맹왕국에서요. 각 족장들이요. 별도의 영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별도로 세금을 걷기도 했었었죠. 특히나 연맹왕국 당에는 그게 되게 강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왕국에서도요. 군대를 최종적으로 움직인다거나 대외 교섭을 할 때는 한 번에 같이 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자치 형태 정도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4번에서 독자적인 대외 교섭권을 가졌다 부분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에서 각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각 부의 귀족들로 구성되어진 귀족 합의체에서 왕과 더불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61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만 컸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단순 암기 문제인데요. 보기 1번에서요. 여러분들 정당성 장관 나왔는데요. 정당성이라고 하면 발해의 중앙정치조직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발해랑 상관있으니까 틀렸고요. 2번에서 지방행정조직은 군사조직을 겸했다. 이게 삼국시대의 특징이죠. 3번 풍수지리설의 영향 그랬는데요. 우리 역사상에 풍수지리설이 처음 등장한 건 신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에서요. 임시기구로 법 제정. 이 고려시대의 식목도감이에요. 자, 162번. 삼국시대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 일단 기억. 지방행정조직은 그대로 군사조직이기도 하였다. 이거죠. 니은. 말단 단위인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단 행정구역 촌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제도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고구려 정도로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5도 양계 체제인 거죠. 거기에다가 군, 현, 그리고 이렇게 촌 이렇게 보면 고려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군에 이제 파견되는 수령들 있죠. 이 수령들을 모두 다 파견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령이 파견된 주현이 있었고 수령이 파견되지 못했던 속현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다 이제 조선 시대가 되니까 여기 다 파견을 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촌에다가까지 관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자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16개의 등급이다. 이건 백제 거. 그 다음에 리을에서 귀족 회의체가 있었다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관등제는 기본적으로 신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신라의 골품제. 육두품 같은 경우는 6의 그 저주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6등급 아창까지만 올라갔으니까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163번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164번 잠깐 내주시고요. 165번 좀 볼게요. 삼국시대 역사상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기억. 자, 고구려의 손오부는 자체의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랬는데 일단 이제 종묘, 사직 이런 용어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조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그 왕족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느냐 뭐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손오부라고 하면요. 고구려가 5개 부족으로 결합을 했잖아요. 그 중에 주목내 출신이 게르부예요. 근데 게르부 전에 왕위를 독점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손오부입니다. 그래서 태조왕 시기 때부터 6번째 왕이었던 태조왕 시기부터 게르부가 독점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손오부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손오부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이전의 족장들이 되겠죠. 그들에 대해서 제사 지냈다. 맞는 겁니다. 자, 니은에서 백제 성왕은 22부로 중앙 관청을 확대하고요. 5부 5방 정비했다. 그건 지난번에 확인했죠. 자, 디귿에서 냉수리 신라비랑요. 봉평 신라비가 지금 나왔어요.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다. 여러분 그 울진 봉평 신라비 이 봉평 신라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전 시간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신라가 6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이더라. 되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부 출신인 거죠. 그래서 버풍왕 어디 출신이냐면 탁부라고 해서 6개 중에서 탁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울진 봉평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진압하고 회의를 할 때 10몇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10몇 명이요. 육부에서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부 대표로는 이제 버풍왕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신라 왕도 고구려 왕이 게르부 출신이듯이 신라 왕도 육부 중에 하나 출신이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일 냉수리 신라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이 문제가요. 2011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에서 좀 많이 까탈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손오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 개념 정의를 하면서 고구려의 5개 부족 중에 초반에 왕위를 주도했었던 부족이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실 것 같고 반면에 디귿에서 영일 냉수리 신라비랑 울진 봉평 신라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1년도에 지금 이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향후에 몇 번씩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단 9급에서 지금 2번 나온 거죠. 그쵸? 자, 그러니 여러분이 이참에 울진 봉평 신라비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164번 고대 국가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게요, 되게 지엽적이에요. 이거 완전 걸러내기. 되게 옛날 스타일.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보다는 수능 스타일 문제 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옛날 스타일로 낸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1번에 갑니다. 자, 경희, 웨이, 이원 체제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건 신라입니다. 신라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기본 개념적인 설명드렸는데 요거 나중에 사회 파트 설명하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일단 두 개 체제로 가는 건 신라다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형사자 계열이다 그러면 고구려 맞죠? 고구려는 10여 등급을 관리를요. 형사자 계열로. 백자 같은 경우는 솔, 덕, 무 계열로. 신라는 찬 계열로 가죠. 형사자, 솔, 덕, 무, 찬 계열로 나눠집니다. 자, 2번. 고구려는 평양천도 이후에 대대로를 두었다. 대대로 됐고 그 아래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주부, 내무를 담당하는 내평, 외무 업무를 담당하는 외평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예,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조직들이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3번에서요. 자, 백제는 수상을 이제 상자평 또는 이제 내신자평을 해놓고 그들을 3년마다 정사회에 선출했다. 이거 맞죠? 근데 내법자평은 형옥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는데 내법자평은 이제 이 안내잖아요. 국내 정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나 교육 쪽이에요. 그럼 이제 형벌 쪽은 뭐예요? 조정자평이라고 합니다. 조정자평.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4번에서 신라는 17관등제 맞고요. 근데 이제 뭐가 틀렸냐면 6등품은 6등급 아창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2번 찬이라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막 꼼꼼하게 보셨으면 정말 이렇게 막 어느 정도랄까요? 이거는 9급 수준의 문제는 아니죠. 아니고 지엽적인 걸로 다 보셨을 경우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답으로 지금 아닌 걸로 한번 걸러졌으니까요. 내법자평이라는 게 나왔을 때 요거는 국내 정사 쪽을 담당하는 거는 교육이라든지 이쪽이다. 그러니까 형벌 쪽은 아니다. 형벌은 조정자평에서 바른 거를 세운다. 바른 것을 세운다. 조정자평이라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삼국시대 문제 연속 2시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북국시대의 정치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